안녕하세요. 굿벤저스의 유익한 정보를 기다리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보는 한정봉 노무사님께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노무사님, 네. 정부 지원금 네. 이게 어떤 게 있는지 네. 정확하게 한번 쫙 한번 풀어주세요. 네. 네, 오늘 뭐 정부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사실 정부 지원금의 어떤 그 종류라든가 어떻게 지급받는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계신 사업장들이 자칫 잘못해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금 중단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지원금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4가지? 네,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내일체험 공제, 청년 내일체험 공제, 네, 그리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뭐 대략적인 내용들은 아마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떤 그 부담 완화를 위해 가지고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그런 걸로 사업장이 좀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고, 올해 219만 원 이하 근로자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매출이 떨어지고 해서 그런 상황이라서 고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을 내보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내보내지 않고 직원들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는 조건, 네, 그런 고용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정규직 채용들을 좀 확대시키려고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많이 좀 지원해서 중소기업에도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려면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적금 들어주는 거예요. 적금 들어주는 네, 거? 그래서 네. 정부 지원, 본인도 좀 일부를 내고, 그다음에 정부와 기업이 같이 거기에 추가적인 적립을 해줘서, 그래서 2년간 뭐 1,200만 원 정도까지 적금을 뭐 만들 수 있는. 적금을 정부에서 네. 들어주는 건데, 네네. 그 인턴이나 계약직도 안 되고요. 네, 정규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정규직만? 정규직. 예. 네. 네, 그다음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기존 이제 직원들 이외에 더 청년을 추가로 고용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거고, 1년간 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원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지원이 되어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 유망 업종, 그다음에 뭐 지식 컨텐츠, 뭐 지식 서비스 사업, 네, 뭐 이런 쪽들, 문화 콘텐츠 사업 이런 쪽들은 5인 미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뭐 이런 제도들을 잘 알고 활용들을 하시는데 자칫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들 이제 그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권고사직을 했을 때, 직원을 권고사직을 했을 때 지원금이 중단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궁금해하세요. 권고사직이 그 회사의 어떤 인위적인 그 고용 조정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네, 그런 거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이라면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먼저 각 이제 그 지원금별로 이 권고사직이 과연 지원금 중단 사유가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누구를 하면 안 되냐면은 지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하면 안 돼요. 지원금 대상 219만 원 받는 사람을 그렇죠. 네. 하면 안 된다. 네. 그 사람 그 지원 대상을 권고사직을 하면은 그럼 지원금 중단 사유가 돼요. 그 이상이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뭐 월급이 250만 원, 300만 원인 사람, 이 사람은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중단 사유가 아니에요.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 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내고 그거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거거든요. 고용유지 조치 기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후 1개월. 보통 잘못하면 고용유지 계획서에 제출한 고용유지 기간, 조치 기간, 거기까지만
뭐 문제 없으면 상관없는 줄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음. 그게 끝나고 1개월이 지날 1개월. 때까지는 권고사직 하시면은 안 된다. 임의적인 조정으로 고용 조정을 하면 권고사직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면은 그러면 지원금 중단이 돼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청년 내일 체험 공제를 하시는 사업장 같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업 순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 순지연금. 네, 이게 그 청년한테 이제 적립을 해주는 게 본인이 적립하는 게 있고 정부에서 적립해주는 돈이 있고 기업이 적립하는 적립하는 게 있는데 이 기업이 적립하는 거 이외에 기업에게 또 기업한테도 또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기업 순지원금을 또 줍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주지 않아요. 이제 이 공고사직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 주지 않는데 문제는 2021년부터는 기업 순지원금을 끊었어요? 이제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업 순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정부 지원금과 기업이 이제 적립해야 될 돈, 그 돈은 정부에서 기업한테 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추가 네. 고용 장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권고사직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도 이 지원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건 뭐만 맞추면 되냐면요. 인원수만 맞추면 돼요. 인원수만? 네. 한 명을 권고사직을 했다 하더라도 한 명을 더 채워서 전체 인원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라면은 그럼 지원금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인원수만 잘 맞춰 나가신다면 지원금 중단되지 않으니까 괜찮다. 반드시 인원은 잘 네. 유지를 해라. 네,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뭐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경우라도 인원이 많이 줄면은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인원수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권고사직으로 하면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은 그러면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금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고용보험 상실 코드에서 23번에 해당하는 23번이 바로 회사 측 사정에 의한 겁니다. 회사 측 사정에 의한 뭐 정리해고라든가 뭐 명예퇴직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권고사직도 23번 코드에 해당합니다. 회사 측의 경영 사정에 의한 그런 권고사직이라면 그건 23번 코드에 해당하고 이것은 다 지원금 중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번 코드거든요. 26번 코드인데 26번 코드에서도 종류가 26-1, 2, 3으로 나눠지는데 또 나눠? 네. 26-1, 2, 3으로 나눠지는데 26-1은 그것은 징계해고예요. 징계해고. 네, 권고사직은 아니고 26-1은 징계해고입니다. 근로자가 잘못을 해서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서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지원금 중단 사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26-2는 또 뭐냐? 아까 말씀드린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회사에서 해고는 안 하고 너 스스로 사직해라 라고 한 건 이제 권고사직이잖아요. 권고사직이긴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어떤 규칙 사유가 크기 때문에 그건 회사에서 어떤 고용조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사실 26-1과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26-2와 1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네.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26-3은 뭐냐면요. 징계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규칙 사유가 있어서 내보내는 경우인데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에요. 잘못을 크게 한 게 아니라 조그맣게 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서 좀 적합지 않다. 계속 근무하는 게. 그래서 이제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참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요. 각 상황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뭐 작은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서로 어쨌든 권고해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용센터라든가 뭐 공단 이쪽에서 봤을 때는 고용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 해고 사유에는 이르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업주가 어쨌든 이 사람을 조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애매하니까. 그래서 2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지원금 중단 사유가 되는 경우는 23번, 그 다음에 26-3번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돈을 받다가 딱 끊어버리면은 뭔가 이상해요. 주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좋아요. 근데 받다가 끊어질 때는 더 힘들어요. 지금 주는 거 네 가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들었어요. 지금 왜? 시간이 모자라서. 근데 받는 거, 받다가 끊어지는 거를 지금 잘 살펴보세요. 한 번 더 보시고 또 모르실 때는 언제든지 한정복 노무사님한테 문의해주세요. 당찬 정영규 CFP와 굿벤저스의 한정복 노무사가 함께했습니다. 굿 위. 위.